수학여행을 가는 어느 한 버스. 평화롭고 밝은 분위기 속에서 주인공 미츠코는 시를 쓰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그때 친구들의 장난 때문에 펜이 바닥에 떨어져 주우려고 몸을 숙인 그 순간 바람이 불어오며 알 수 없는 힘에 의해 버스가 두동강나고 안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목숨을 잃고 마는데요. 유일하게 살아남은 미츠코는 피와 잔해로 가득한 참혹한 광경에 혼란스러워하며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 살인바람의 정체는 무엇이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정체불명의 위협을 피해 숲속으로 도망친 미츠코. 자신이 왜 살아남았는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 의문이 가득했지만 알 수 없는 존재가 자신을 쫓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그녀는 답을 찾을 틈도 없이 도망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한참을 걸어 숲속을 빠져나오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학생들이 미츠코를 반겨주는데요. 도대체 이건 또 무슨 상황인지 정신이 나가버릴 것 같은 그녀였지만 그보다 머리통이 날아가는 게 더 두려웠던 미츠코는 서둘러 바람을 피해 학교 안으로 피신합니다. 하지만 어째선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私昔からここに通ってるんだよね。そうだよ。今朝ね、私風がやってきてバスに乗ってたみんなを殺したの。私の周りでたくさんの女の子たちが 미츠코의 얘기를 들은 아키는 바람을 향해 손을 뻗어보라고 말합니다. 怖くないってみつこ。何も怖くない。 미츠코는 아침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꿈이라고 생각하죠. だか覚えてないの？これが私たちのクラス。入る？それとも抜け出して散歩する？太鼓。どうしたのみつこ。みつこは生まれ変わったんだよ、新しく。あの子、シュール。 풀이 죽은 미츠코를 위해 친구들은 기분 전환 겸 수업을 째고 인근의 강가로 향합니다. あんたは私のたった一人だけの大切な人。道で女子がみんな風で真っ二つになって死んだ夢を見たんだって。でバスが真っ二つに割れて全員ミツコ以外体が真っ二つ。あり得る。多分ミツコは別の宇宙にいたんだ。それどういうこと？例えばこの俺が今こうやって今石を投げた。水面がざわついたろ。たわいもない泡のような動きの変化で大きく動くのさ。でも運命って変わんないんだよね。きっとこれから死ぬまで。どうあがいても変わらないの。そう。でも一つだけ抜け道がある。どんな。自分に感づかれる前に普段絶対自分がやりそうもないことをやる。飛び込まないけど飛び込んだら変わると思う。 마치 미츠코의 상황을 꿰뚫어 보고 있는 듯 의미심장한 말을 건네는 그녀. 人生はいつだってシュールなんだ。シュールに耐えられなくなったら負けだ。 슈와 미츠코는 과연 어떤 관계로 얽혀 있는 걸까요? 다행히 늦지 않게 교실에 도착한 미츠코. みつこさんたち1限目何してたの？ 다사다난했던 아침을 뒤로하고 이제 겨우 일상으로 돌아오려던 순간 こっち。 なんで授業サボるの？ 하필이면 무력으로 교권을 수호하시는 선생님의 수업을 빼먹은 탓에 아이들은 교육자의 사명감을 몸소 느끼고 마는데요. 끝내 아키를 포함한 친구들 모두가 목숨을 잃고 맙니다. いいかミツコ、この世はシュールなんだ。シュールに飲まれんだ。 또 한 번 암시적인 말을 남기는 슈.
하지만 생각할 겨를도 없이 지금은 달려야 할 때죠. 설상가상 아침에 봤던 살인바람이 다시 한번 나타나면서 미츠코는 이 모든 것이 꿈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또다시 바람을 피하며 한참을 뛴 미츠코는 이번엔 웬 시내에 도착하게 되는데, 파출소에 들어간 그녀는 이 상황에 대해 설명하려 했지만 그곳에선 여전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稽古じゃない？稽古どうしたのよ。 그때 미치코의 얼굴이 다른 여성의 얼굴로 변하더니 그녀를 케이코라고 부르는 이 여성은 결혼식이 곧 시작한다며 미치코를 어딘가로 데려가는데요. 稽古もう私たち25歳よ。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예식장이었고 이곳엔 학교에서 봤던 아키가 있었죠. 分かってるあんたが思ってること。ここはやばいからね。いい？いいなあ稽古だけ先に抜け駆けしてウェディングドレス持ってきたよみんなちょっと出てて 아키의 도움으로 잠시 시간을 번 케이코는 言う通りにして。慌てずゆっくりね。分かった。あんたは美津子でもあり恵子でもあるの。 아키에게서 이 상황을 타개할 방법에 대해 듣게 되는데요. 그건 바로 이 결혼식을 망쳐버리는 것이었죠. 支度できた恵子行くよ。こうやってこう持って。 아키의 무술 원포인트 레슨을 기가 막히게 마스터한 케이코는 묻지마 결혼식을 마무리 짓기 위해 신랑을 맞이하러 갔는데 이젠 뭐 별로 놀랍지도 않지만 케이코의 신랑은 돼지였습니다. 아키는 서둘러 이곳을 나가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들을 막아선 자들이 있었으니 결과는 뭐 당연히 이겼다고 합니다. 何か来る気配がする 아키는 자신이 시간을 벌 테니 앞으로 나아가라고 케이코에게 말합니다. 泉久しぶりね 그때 또 한 번 자신의 모습이 변하더니 後ろ気をつけて 이즈미가 된 케이코이자 미츠코는 이제 그런 변화에도 신경 쓰지 않고 그저 앞을 향해 달려갑니다. 泉前向いて走るんだよそ見すんな。あと少しだから。 그렇게 한참을 달려가던 중에 이즈미는 친구들과 재회하지만 이 불청객들도 그녀와 격렬하게 재회하고 싶어 했죠. 다행히 친구들의 도움을 받은 이즈미는 그렇게 달리고 또 달린 끝에 꼬린 지점으로 보이는 곳에 도달하게 됩니다. こっちよこっちはこっち 그리고 그곳에 있던 의문의 학생은 이즈미를 어딘가로 데려갔는데 あんたがこの世界にいる限りみんな死ぬのよあんたが死んで勝ってんのかこの世界よこの世界よあんたのせいでみんな死ぬんだよ 위기의 순간 또 한 번 아키의 도움을 받은 이즈미는 그녀에게서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죠. 今から言うことをちゃんと聞け。私は美津子って言ってみる。もう一回。私はミツコだ私はミツコだゆっくり深呼吸だ。これを思いっきり引っ張って私を破壊して。けど今いる世界は全くの架空の世界だ。あいつらのところに行くためにはあんたじゃなきゃ。でもメインキャラのあんたが道筋を作らなければ出口はないんだよ。やれ！ 결국 아키의 희생으로 출입문이 열리자
마침내 미츠코는 이 세상의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곳은 놀랍게도 남성 세계라는 곳이었죠.大丈夫？いや嬉しいね。覚えてるんだ僕のこと。あなた今はお前の生きてた古臭い時代とは違うんだ。 잠시 정신을 잃은 미츠코. 이내 눈을 떠보니 오늘 그녀의 기억 속에 남아있던 초현실 세계의 인물들이 곳곳에 전시돼 있었는데, 그리고 어딘가 낯이 익은 게임을 하고 있는 한 노인. 2034年の春にな。 사실 미츠코는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노인은 미츠코와 그녀의 친구들의 DNA를 채취해 게임을 만든 이 세계의 창시자였던 것이죠. ゲームの人がこっちに来てるんだよね。わしの最後の望みは一つ。これがお前の運命だ。 이내 미츠코에게 젊은 남자와 잠자리를 가지라는 노인. 노인과 미츠코는 무슨 관계였던 걸까요? 150年前、わしが叶えられなかった夢じゃ。 150년 전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미츠코에게 깊은 욕정을 품고 있었죠. 남자는 시간이 흘러 백발의 노인이 되었고, 미츠코가 세상을 떠나자 자신의 못다 이룬 꿈을 실현하기 위해 게임이라는 세계를 만들어냅니다. 노인은 미츠코를 포함한 수많은 여성들의 DNA를 이용해 복제된 캐릭터들로 구성된 게임을 창조했는데, 이 게임 속 여성들은 철저히 정해진 규칙에 따라 행동해야 했죠. 마치 꼭두각시처럼 조작된 그들에겐 자신의 의지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미츠코는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게임의 최종 관문으로 보이는 남성 세계에 도달하게 되고, 그녀는 이곳에서 과거에 알고 지냈던 남성을 만나게 되죠. 놀랍게도 그 남자는 바로 이 게임의 창조자 백발의 노인의 젊은 시절이었는데요. 그리고 드디어 밝혀지는 게임의 진짜 목적은 젊은 시절의 자신이 미츠코와 잠자리를 갖는 것. 이것이 바로 노인의 유일한 꿈이자 이 게임의 클리어 조건이었던 것이죠. でも運命って変わんないんだよね。きっとこれから死ぬまで。どうあがいても変わらないの？そう。 마침내 노인의 꿈이 실현될 그 순간, でも一つだけ抜け道がある。どんな？自分に感づかれる前に普段絶対自分がやりそうもないことをやる。 슈가 한 말이 떠오른 미츠코. 私たちで遊ぶな！ 미츠코의 의지가 깃든 행동이 운명을 바꾼 걸까요? 젊은 남성을 죽인 미츠코는 자신도 목숨을 끊습니다. 게임의 규칙에 의해 미츠코는 처음 관문에서 다시 환생하게 되지만, 자신의 삶과 선택이 억압된 사회 구조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 그녀는 이 초현실 세계에서 해방되기 위해 다시 한번 게임의 규칙에 거스르는 선택을 하게 되죠. 눈 덮인 들판에서 깨어난 미츠코. 초현실적인 세계를 넘어서 결국 영화의 프레임을 벗어나는 그녀를 보여주며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개연성이 부족한 전개와 잔혹한 연출 때문에 영화 리얼 술래잡기는 겉보기엔 단순한 B급 슬래셔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영화의 감독은 사회 문제나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을 영화 속에 녹여내는데 독보적인 감독이기도 하죠. 그의 영화는 종종 난해한 비유와 은유를 사용해 관객에게 큰 해석의 부담을 안기곤 하는데, 그래서인지 소노시온의 작품은 단순히 스토리를 따라가는 영화가 아니라 영화 속에 흩어진 퍼즐 조각을 맞춰가며 숨겨진 의미를 찾아야 하는 독특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 작품 역시 단순한 슬래셔물로 보기엔 영화 곳곳에 드러나는 상징과 메시지가 가득한데요. 영화는 남성 중심의 사회 구조와 그 안에서 억압받는 여성들의 모습을 통해 강력한 사회적 풍자를 전달하며 여고생들이 억압적 규칙 속에 갇혀 생존을 강요당하는 설정은 여성의 삶에 부과된 규범과 제약을
은유적으로 보여주기도 하죠. 이는 사회가 정해놓은 규칙과 억압을 개인이 넘어설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이며 그 과정에서 자신의 존재를 어떻게 정의하고 받아들일지를 묻는 깊은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